빌라왕 사건. 계속 이어서 이번 편에서는 빌라왕 사건으로 생긴 투자 기회에 대해 심도 있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처를 핀셋처럼 뽑아보도록 하죠. 왜 기회라는 건가? 왜 지금인가? 라는 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공포와 불신으로 인하여 전세 시장이 어려워졌습니다. 다시 언젠가는 주택 경기가 좋아진다면, 당연히 매매 시장이 다시 좀 더 크게 활황이 올 겁니다. 물론 전세 시장도 월세 시장도 활황이 같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주택 경기가 좋아지지 않더라도 이 전세왕이 만든 갭에 있는 전월세 시장은 활황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인가? 라는 부분을 짚어본다면 지금은 금리가 높습니다. 또한 가격이 떨어져도 주택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했듯 전세왕 사건도 맞물려 있고요. 이 몇 가지 사건이 맞물려 있기에 지금이 시기적절한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리가 높아 주택 구매가 어려워졌고 또한 전세왕 사건으로 월세에서 전세로 주거 상승을 도모하기가 힘들어진 사람들과 그 지역을 핀셋처럼 골라낸다면 딱 맞는 기회가 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부연 설명하자면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인구 절감과도 큰 영향이 없는 시장입니다. 결국 지금 이 시장은 적절한 시기와 사건, 부동산이 가지는 장기적인 시간과도 맞물려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지금 열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월세 시장을 볼 때 프랑스도 독일도 그렇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도시에서는 지금 월세 시장이 상당히 활발해졌습니다. 진짜 돈을 벌고 싶다면 중간자적인 전월세 시장에 가까이 한 발 다가서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집을 사러 가신다고요. 잠깐 멈추고 매수 시기를 살펴보도록 하시죠. 집값은 아직도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정책으로 지금 주담대와 일반인 대출 금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금리는 0.5%에서 0.75% 정도는 더 상승할 겁니다. 그리고 집값의 하락은 약 10%에서 3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락이 멈추는 시기는 올해 8월에서 10월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안정기에 들어서면 은행 예금금리의 최상단이 약 3% 초반, 대출금리로는 4% 초반이 최상단일 때가 안정기의 적정선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집값 하락이 올해 8월에서 10월을 넘어서도 하락한다면 그 충격파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가능성은 디플레이션이라 불리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시장은 충분히 과거를 통해 경험하여 바꾸어 나가니까요. 설명을 드리자면 너무 길어지니 그것에 대한 설명은 따로 영상을 제작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제작 전 미리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집값의 추이를 확인하고 싶으면 집값을 보는 것보다 시행사들이 LH나 이런 데서 집을 어떻게 사는지 보면 사실 답이 나옵니다.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원래 이 모든 게 공개가 원칙입니다. 아무튼 향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가자면 집값 하락을 멈추고 보합 상태는 약 2년에서 3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 집값은 등락을 거듭하며 천천히 올라갈 확률이 아주 높다고 예상합니다. 그 기간은 약 1년에서 3년으로 이번엔 조금 짧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상승 후엔 또다시 하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점은 현 시점에서 5년에서 8년 사이로 예상합니다. 현 시점에서 10년을 잡으면 반드시 하락할 것입니다. 그때의 하락은 지금과는 좀 차원이 다른 종류의 하락일 거라 봅니다. 이건 정책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며 예측되는 사건들은 다시 영상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여러분들도 생각할 만한 그런 내용일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4가지의 시기를 언급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올해 8월에서 10월 사이에 본격적으로 구매에 나서면 될 듯 합니다. 그러면 8월에서 10월에 집값 하락이 멈출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알아볼 시기입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게 투자액, 투자 위치, 투자 물건, 정확한 수익 구조 등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체적인 투자액은 현금 투자액은 약 2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제가 볼 땐 5천만 원에서 7천 사이가 가장 적당하며 50% 대출이 가장 좋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치는 이번 빌라왕 사건으로 문제가 된 지역이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특히 인천의 주안동 인근에 있는 원룸, 투룸, 빌라, 오피스텔이면 좋습니다. 고르실 때 자금 상황에 맞추시되 주차장은 확보가 잘 된 곳이어야 더욱 좋습니다. 만약 제가 투자한다면 절대 주차장 확보가 안 된 주택은 안 살 겁니다. 꼭 주안동이 아니더라도 젊은 분들이 살거나 소득 수준이 낮거나 물려받은 재산이 적거나 아직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분들이 주로 사는 곳, 대도시 및 교통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는 도시들 중에 저가 주택이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저는 주안동 인근을 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안동의 혈연, 지연, 학연 등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객관적임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투자 물건을 핀셋처럼 뽑아보도록 하죠. 아실만한 분은 아실 테지만 신축은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신축은 기존 주택 가격의 건설 비용, 건설이익, 시행이익 등을 가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물론 건설이익은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이 시기는 절대 신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가 건축계획 당시와 건축 당시에는 활황이었던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이 반영되어 업된 금액으로 계획,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안 되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약 3년 이내에 준공, 즉 사용 시기가 되는 건물들 모두가 해당될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 계약시키고자 누군가가 여러분들께 미래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 등 여러 방식으로 신축을 선택하라고 설득하고 설득당하실 수 있겠는데요. 강해지셔야만 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돼요. 결론은 신축 같은 구축, 리모델링 등을 하여 투자 후 수익까지 별도의 추가 투자가 불필요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정확한 가정과 정확한 수익 구조를 계산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투자가 왜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해요. 이 부분이 아마도 투자의 핵심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일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주안동 내에 10평에서 14평 사이의 주택을 투자 시 현재 약 1억에서 1.4억 사이인 것 같습니다. 이걸 투자 시점인 8월에서 10월 정도에 약 10%에서 30% 하향된 8,5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가 되겠죠. 전체 투자액을 간단히 1억이라 할 때 무보증금의 월세 규모는 투자액 약 1억을 수익률 4%로 계산하면 월 33.3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활황 시장일 때는 6% 수익률이 되므로 월 50만 원 정도. 시장이 활황을 넘어 과열 시장일 때는 8%까지 갑니다. 그러므로 월 66만 원 정도가 가능할 수도 있겠죠. 물론 과열 시장이 찾아온 일은 상당히 드문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보도록 하죠. 50% 5천만 원을 대출했을 때 2%일 때 월 8.3만 원, 3%일 때 12.5만 원, 4%일 땐 16만 원, 5%일 땐 20.8만 원, 6%일 땐 25만 원이 되겠네요.
이제 슬슬 이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래도 한번 끝까지 가보죠. 이 투자로 적어도 성공했던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자, 수익 구조를 최악의 조건으로 가정하여 보죠. 최소의 월세를 받고 대출이자율이 6%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월 33.3만 원의 이익에 이자 25만 원을 내게 되면 매달 약 8만 원이 내 수입이 되는 거죠. 최초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이라고 하였으니 그걸 은행에 넣으면 현재 4%의 이자 수입 정도가 되겠으니 16.6만 원이 됩니다. 결론은 은행에 넣어 놓는 게 더 큰 수입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 계산을 마치고 이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이 투자는 접어야 할까요? 과연 그럴까요?